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소속이었던 6급 공무원 김태우 수사관과 청와대 간의 진실 공방이 날로 격화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급이 맞지 않는 대응은 하지 않겠다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폭로 전쟁은 한국당에게까지 번져가면서 상황은 여전히 청와대가 수세에 몰린 모양새가 됐습니다. 당으로 새로운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컴퓨터에 작성했던 목록을 컴퓨터 화면을 사진으로 찍어온 것입니다. 이 리스트만 보면 민간인 사찰을 마구잡이로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청와대가 이제 답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청와대는 어제도 바빴습니다. 급이 맞지 않은 대응을 하지 않겠다라면서 이 대응을 더 이상 하지 않았었는데 2시간 만에 김태우 리스트가 다시 또 수면에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김태우 전 수사관이 가지고 나간 본인이 조사했던 그 사건들에 대한 리스트가 공개됐어요. 여기에 또 한국당이 가설했군요.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1시 50분만 하더라도 김미경 청와대 대변인이 그 서운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위 사실이 적발돼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김태우의 말을 언론이 그대로 받아쓰고 있다. 그래서 계속 그런 것에 서운함을 표시하면서 더 이상 이제 급에 맞지 않는 일 하지 않겠다. 이 얘기는 지금 너무 그러니까 6급 어떻게 보면 수사관의 청와대 전체가 대응하는 모습이 결국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지적이 많다 보니까 그럼 이제는 더 이상 대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한 2-3시간 후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공개를 했는데 그게 바로 김태우 행정관이 지금까지 작성했던 각종 첩보 리스트를 공개한 겁니다. 104건을 공개했는데 그중에 한 11건 정도가 민간인 사찰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겼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청와대에서 이번에는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 바로 김태우 행정관의 이제 직속 상관이죠. 네. 상관 직접 나와서 일일이 해명하는 그런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김태우 리스트에 담긴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조국 민정수석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겁니다. 민간인 사찰은 직권남용이고 조사를 정권 실세에 대한 비리 의혹을 묵살한 것은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오늘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피고발인은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이인걸 특별감찰반장, 행정관 이름은 압니다만 지금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직무유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분 민정수석 비서실장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지금 우리 그 계기가 그래서 직무유기 부분에는 민정수석 비서실장도 감별할 수 있다고 보습니다. 김태우 변호사님, 청와대가요 이 김태우 전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출구 전략으로 좀 이 사건을 빨리 마무리 짓고 싶어 했는데 이제 한국당까지 뛰어들어서 가세를 했습니다. 한국당도 고발을 했네요. 이게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선이 넓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김태우 씨를 공부상 비밀 요소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당 거기서 맞받아서 이제 검찰에 조국 민정수석하고 임종석 실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거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나 볼게요. 공무상 비밀 누설만 하면 쉽게 가면 이게 비밀이 아니야만 보면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이제 청와대에서 어떻게 취급받는 이걸 보면 되는 건데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를 수사하게 되면 그럼 어디까지 이제 수사를 하게 되냐면 저 김태우 수사관이 저거를 지금 민간인 동향을 조사한 것까지는 팩트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그거를 청와대 윗선에 보고를 했는지 지시를 받았는지 아니면 이 김태우 수사관의 개인적 일탈이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네. 공무상 비밀요소 수사할 땐 그거 수사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한국당에 고발한 직권남용 저걸 수사하게 되면 결국 이게 어디까지 보고돼서 어떤 지시를 받았냐 이게 이제 주요 수사의 대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결국 이제 저 문제가 좀 파장이 좀 커지는 거고 하나 재밌는 게 저 검찰에서 저 김태우 씨 문제를 수원지검으로 이첩을 했더라고요. 오늘 낮에 속보를 네. 보니까 그 이유가 뭐였냐면 피의자 주소지를 고려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방금 전에 한 오후 늦게 자유한국당에서 대변인 논평을 발표했는데 그 논평의 내용이 뭐냐면 왜 중앙지검에서 안 하고 수원으로 가냐. 네.
이 김태우 씨가 중앙지검 소속이기 때문에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그걸 안 하기 위해서 뭐 주소지 따라서 수원지검 간다고 했는데 네. 그러지 말고 그냥 지검에서 하라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네. 본인들은 중앙지검에다가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청와대 관할이 사실 이 종로 세 종로니까 그 관할은 또 중앙지검이거든요. 네. 그럼 결국 지금 어떻게 되냐면 공무상 비밀 누설은 수원에서 해요. 근데 자유한국당에서 고발한 직권남용 이거는 중앙에서 합니다. 네. 비슷한 거는 양쪽에서 갈라지잖아요. 네. 그럼 어디 한 군데도 또 모여야 되거든요. 네. 그럼 결국 이제 저걸 제가 봤을 때 중앙에서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앙지검에서 저 김태우 수사관 거를 수원이 이첩한 것도 글쎄 뭐 어떤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가지고도 지금 저 자유한국당과 이쪽이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어디서 수사하냐를 가지고도. 네. 네. 통상적으로 이 정권과 관련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예전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아하. 이유는요, 기자실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 출입기자실이 있는 곳에서는 기자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안에 관심을 갖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든지 좀 피해보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태현 변호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을 하면서 판이 커졌어요. 도대체 어떤 내용의 리스트길래 이렇게 직권남용까지 고발이 나올 정도의 그런 심각한 문제입니까? 네, 우선 좀 104건이 지금 제목이 발표가 네. 됐는데요. 이것을 종류별로 좀 분류를 해보면 네. 우선 이명박 박근혜 정부 관련입니다.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의 비위 첩보를 네. 사례로 들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공공기관 관련입니다. 이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비상임이사 홍준표 전 대표 전 대선 후보의 측근이 대선 자금 모금을 시도했다. 이런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현 정부 인사 관련해서는 방통위 상임위원 차관급 인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의 갈등설이 있고요. 네. 이 뒤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민간인 동향, 그러니까 진보 성향 교수가 이 사석에서 VIP를 비난했는데 그것은 사감이 작용한 거다. 네. 이런 제목이 달려 있고요. 언론 동향, 그러니까 조선일보라든지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타 언론사의 회장 범죄 혐의를 어느 정도 지금 취재를 하고 있나 했다. 이런 게 담겨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민간인 동향과 언론 동향은 바로 청와대 공직기강이라든지 이런 것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네. 그야말로 민간인의 영역을 들여다봤다. 네. 그것 때문에 굉장히 파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 국장님, 지금 조수진 부장이 얘기한 것처럼 글쎄요, 이 윗부분은 그렇다 칩니다. 한데 이 민간인 사찰의 의혹을 받을 수 있는 민간인 동향을 알아본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청와대에 보고가 올라갔다면, 그러니까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에 의한 겁니다. 그렇다면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다. 이 내용을 그냥 무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좀 지켜볼 부분이 있는 것이 일단 청와대는 저 내용 자체를 보고받은 바가 없다라고 아하.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제목 저렇게 돼 있지만 저 부분에 대해서 뭐 특감반 데스크든 특감 반장이든 누구도 보고받은 바가 없다. 그리고 스스로 이제 김태우 수사관이 스스로 생산한 그런 문건으로 보이는데 아마 그 시기가 지난 8월 달에 이제 김 수사관이 과학기술부 장관을 찾아가서 자신 그 5급 관련된 인사 민원을 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한 달 동안 근신 처분을 받았는데 그 기간에 본인이 아마 작성한 걸로 보인다. 아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이 정확하게 뭐 보고가 된 것인지 아니면 김 수사관이 임의적으로 그냥 작성한 그런 내용인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이 좀 필요한 네. 사항입니다. 네, 어제 저녁에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의 브리핑을 들으면 이 부분 중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 민간인 영역과 관련해서요. 고건전 국무총리의 장남, 이분은 민간인이죠. 네. 네, 참여정부, 아버지가 참여정부에 몸담았지만 참여정부에 몸담은 인사의 아들은 분명히 민간인입니다. 이 고건 전 총리의 장남의 가상화폐 사업 활동에 대해서는 반부패 비서관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관련해서는 특감 반장이 보고를 받았다고 반부패 비서관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네. 자, 김태우 전 수사관은요, 이 민간인 사찰 의혹 첩보의 대부분은 청와대 윗선의 지시가 있었던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의 말은 정반대입니다. 비위 행위자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개인의 일탈이다. 그러니까 김태우 전 수사관 혼자 알아서 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태우 전 수사관의 석연찮은 행적들도 하나씩
또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반격이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할까요? 이 폭로 전쟁을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에 대해서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일은 잘했지만 자기 마음대로 했고 또 생각이 다른 데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네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특감반에 합류한 게 지난해 7월입니다. 네. 그런데 처음에 이제 생성된 첩보를 보니까 주로 민간인 것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홍준표 대선 자금을 그러니까 공공기관 일하는 비상임 이사가 홍준표 대선 자금을 모집하려고 했다. 뭐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코리아나 호텔과 관련된 첩보들, 이렇게 민간인 첩보가 자꾸 올라오니까 경고를 했다는 겁니다. 네. 이런 건 우리 정권에서는 취급하지 않는 첩보니까 이런 업무에서 벗어난 첩보를 수집하지 말라 경고를 해서 그 뒤로는 이제 그런 첩보가 없었는데 올해 7월, 8월에 와서는 또다시 조선일보와 관련된 그런 첩보를 올리는 거나 이렇게 또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민간인 사찰로, 언론 사찰로 볼 수 있는 그런 첩보들이 올라왔다는 거고, 알고 봤더니 그게 8월에, 7월 말이죠. 그 정통부에서 감사관을 모집했는데 본인이 이제 과계정통부를 담당하면서 거기 감사관을 셀프 지원한 그런 사실이 드러났다. 그래서 마음이 딴 데 가서 엉뚱한 첩보를 올렸다. 이런 게 지금 청와대 반격이고 해명입니다. 하지만 김태우 전 수사관의 주장은 또 다릅니다. 특히 아까 진보 성향의 교수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VIP를 맹비난했다. 이 내용은 이건 뭐 암묵적인 승인이 있어서 작성한 보고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죠, 지금? 네, 지금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은 주장일 뿐입니다. 네. 하지만 이 주장에 따르면 모든 보고라든지 그리고 보고서 작성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거 보고할까요? 이렇게 승인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아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코리아나 호텔 사장 문제라든지 또 고건 전 총리 장남 문제 그리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이런 민간의 영역 광범위하게 지금 조사가 됐는데 작년 7월부터 104건의 보고서가 올라갔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사람을 진작 돌려보낼 수 있었거든요. 네. 작년 7월부터 104건의 감찰 보고서가 올라갔을 동안에 그동안은 뭘 했습니까? 어허. 네, 그게 굉장히 의문점이죠. 지금 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지금 조 부장이 얘기한 것처럼 진보교수 동향 정보를 하겠다라고 했더니 오케이라고 됐다면 이건 암묵적인 지시 아니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글쎄요. 그러면 이 메시지만 보고 좀 걸러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박형철 지금 이제 반부패 비서관은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보고서 올라겠다고 하면 일단은 알겠다. 그리고 다 일일이 바빠서 확인을 못했지만 일단 내용을 보자 이렇게 한 다음에 내용을 봐서 이게 아무래도 우리의 업무법에 벗어나면 그때는 폐기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제목만 보더라도 어떤 내용일지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보 교수의 동향파. 그렇죠. 명백한 진보 교수라는 게 명백한 민간인이잖아요. 민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반부패 비서관실에서 절대 다룰 수 있는 첩보가 아니죠. 그런 점에서 사전에 걸러올 수 있는 것들을 놓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분명히 듭니다. 네. 앞서 이제 조시중 부장이 한 얘기 제가 조금만 보탤게요. 네. 그러니까 왜 돌려보내지 않았냐 그건데 제가 예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제 이제 박형철 비서관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2017년은 이제 조기 대선 있는 다음에 인수위가 없으니까 일단 막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을 하다가 정식으로 발령받은 게 2017년 7월 14일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7월 12일 날 무슨 문건을 생산하냐면 아마 자산관리공사가 이 비상임에서 홍준표 전 대선 후보 대선 자금 모았다. 그거 보고서 올라가고 7월 14일 날 코리아나 호텔 건이 올라가요. 네. 그래서 이인걸 특감반장 그걸 보고 야 하지 마. 우리는 이전 정부와는 달라. 이런 거 하지 마라고 제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 내부적으로 이 사람은 블랙리스트예요. 이상한 짓 하는데? 네. 우리 정부는 이런 거 하는 정부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어제 이제 여러 가지 문건에 대해서 박형철 분배이스가 얘기를 했는데 하나 얘기 안 한 게 뭐 있냐면 최경환 전 장관, 당시 야당 의원입니다. 그 최경환 당시 야당 의원의 비위 사찰한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어요. 네. 근데 오늘 박형철 비서관은 뭐라고 얘기했다고 좀 보도가 돼 있냐면 그 문건이 2017년 7월 25일 날 만든 문건인데 최경환에 대한. 예, 그거를 또 만들어서 보고를 하니까 이인결 특검 반장이 보고 폐기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의문. 7월 11일, 7월 14일 보고 경고가 들어갔습니다. 너 하지 마 이거예요. 하지 말라고 제시를 받았어요. 근데 열흘 있다가 간이 큰 건지 뭔지 모르겠 또 현직 야당을 에다 보고서 만들어 갖다 올립니다. 네. 그걸 폐기했어요.
그러면 이인걸 특검반장 벌써 뭡니까? 이 사람 내가 열흘 전에 경고했는데 또 해.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관리를 잘 하지 해야 못한 되죠. 거네요. 돌려보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충분히. 네. 그런데 안 하고 1년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아마 이 문제를 푸는 핵심 중에 저는 하나가 아닐까라고 봅니다. 바로 이 점입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의 근신 기간에는 나름대로 근태 관리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에도 김태우 전 수사관의 수사 문의 사건이 터진 겁니다. 바로 경찰청 찾아가서 지인의 사건 상황을 물어봤다는 그 사건. 그게 근신 기간에 터진 겁니다. 내부에서 사람 관리 자체가 안 되고 있다는 지금 김태현 변호사의 그 지적사항과 똑같은 그런 지적 아니겠습니까? 조수진 부장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이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그래도 굉장히 양심적인 분이에요.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거든요. 네. 검찰이 있을 때부터 굉장히 좀 소신이 있는 분이었고, 이 이명박 전 대통령 그 재임 시절에 비리 때 이분이 윤석열 지검장과 함께 대들었기 때문에 좌천성 인사도 당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어제 자신의 잘못을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태우 수사관 같은 경우에는 직무에서 배제된 뒤에 일일 동선을 비서관 차원에서 계속 보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보고 기간 중에서도 경찰청을 방문해서 자신이 수사했던 그런 사안까지 이렇게 들여다봤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근태관리 잘못한 것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하. 지금 보면 이제 김태우 수사관도 언행근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네. 경찰청 방문해서 수사 상황을 물어봤다든지, 그렇죠. 과기정통부 장관 만나서 인사 관련된 민원을 회의했다든지 이런 건 뭐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으로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청와대의 특감반원으로 근무할 정도면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과거 예를 봤을 때도 과거의 사직동팀이라든지 이런 비슷한 성격의 그런 조직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마크의 실력자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그렇지 않으면 청와대 자체 근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아까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왜 계속 근무를 시켰냐라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이 김 수사관이 그런 첩보 생산 능력이 좀 뛰어난 부분이 있었고 아하. 누군가 뒤에 이제 그 사람을 청와대까지 계속 쓸 수 있게끔 한 누군가가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갖지 않았나 싶은데 저는 필요해서 계속 남아있었지 잘못을 지적받는데도 계속 남아있었던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예. 이런 지금 합리적인 의심을 하시는 거죠. 그랬는데 제가 이제 가장 문제의식을 느끼는 건 이 사태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와대의 위기관리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청와대 경찰청 찾아가서 이렇게 수사 상황 물어보고 한 것이 노출돼서 이 김 수사관을 다시 검찰로 돌려보낼 때 네. 그때가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어느 정도의 그런 걸 잘 관리를 해서 문제가 안 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네. 그 부분에 실패를 하면서 지금은 이제 김 수사관이 그냥 감옥 각오하고 모든 걸 다 이렇게 털어놓고 있는 공격을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네. 그런데요, 이런 와중에 이 상황에 지금 조국 민정수석까지 직접 등판했습니다. 업무 지시 논란에 반박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불과 어제 김의겸 대변인이 급에 맞지 않는 대응은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조신 부장. 네. 이거야말로 급에 맞지 않는 대응 아닙니까? 지금 민정수석이 직접 나섰어요. 우선 좀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면 어제 중앙일보에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태우 수사관이 뭐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냐면 자신이 이렇게 민간인 영역까지 들여다본 것. 이런 문제는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을 통해서 조국 수석이 잘하면 감찰을 잘하면 1계급 특진을 약속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인터뷰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국 민정수석이 비위 혐의자의 말을 어떻게 그대로 실어줄 수 있느냐. 자신의 이름이 나갔기 때문에 따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국 민정수석에게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네. 그동안은 가만히 있다가 본인의 이름이 나가니까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민정수석이 어떻게 보면은 청와대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자신의 어떤 명예 또 자신의 어떤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 여기에 너무나 주안점을 두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도 생각이 되고요. 또 한 언론사의 논설위원에게도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 기자가 지금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기사를 쓰는데 경고를 해달라 이런 네. 부탁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청와대가요, 김태우 전 수사관의 비위 의혹에 대해서 아래 나오는 이런 내용들을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은요, 지금
유착 관계와 관련된 거여서 검찰이 수사 중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내용을 청와대가 계속 확인을 해주고 공개를 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건데 청와대가 조금 글쎄 모르겠습니다. 좀 급한 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해서 뭐 저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저거 사실은 수사 중인지 물론 이제 수사 중인지 아닌지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네. 저게 검찰에서 전무을 해가지고 수사하고 혐의점이 있다고 하면 그 수사 내용을 검찰도 아니고 청와대가 만약에 흘렸다고 하면은 그건 사실 좀 문제를 지적할 수는 있죠. 네. 그리고 이 사안은 피고발인이 지금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해당 수사관을 검찰에 수사해달라고 고발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피고발인 측에서 뭔가 이 사람에게 불리한 내용을 이야기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검찰이 아니라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그러니까 국정조사가 답이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네.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도 폭로겠거니와 지금 청와대 대응도 지금 도마 위에 올라 있는 이런 상황. 아니나 다를까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됐군요. 예, 굉장히 빨리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긍정평가가 아니라 부정평가 역전되는 걸 이제 데드크로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 정말 눈앞에 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취임은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46.5%가 떨어졌으니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다음 주만 되더라도 이제 부정평가가 더 앞서는 역전에 나타날 것 같은데 결국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청와대의 대응에 대한 실망감이 작용했겠죠. 그러니까 청와대가 굉장히 처음에는 일일이 하나하나 대응을 했었는데 사실 나중에 사실이 아닌 걸 드러난 것들이 꽤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우윤근 지금 대사의 그 비리 첩보와 관련해서 이미 검찰에서 다 종결된 사건이다 했지만 사실은 검찰에 수사가 되지 않았었죠. 네. 이번에 지금 해명한 것도 불순물 다 걸러냈다 했지만 이미 민간 사찰 관련된 그런 부분 중에서 한 3건 정도가 조국 수석에게 보고된 사실도 확인됐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불신이 쌓여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현 정부가 과연 전 정부와 뭐가 다르지? 이런 네. 이제 생각들도 좀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